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건물 앞에서 외국인 여성 2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찜질방 건물 앞에서 오마이갓을 외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그 젊은 여성들 앞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네요. 젊은 여성이 할머니께 무언가를 건네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바삐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는 할머니 뒷모습에 외국인 여성 2명이 인사를 꾸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북동부 브장송 도시에서 온 아젤입니다. 브장송은 프랑스의 시계 제조 역사로도 유명한 도시이며 시계 제조 산업이 발달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 브랜드들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도시예요. 프랑스에선 브장송 천문대가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으로 활약하고 있죠. 스위스와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몽펠리에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젊었을 때 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기도 했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에 대해 계속 알아보았죠. 미국과 캐나다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유학하기를 원해서 경쟁이 치열하죠. 국가별로 배정된 유학생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것보다도 미국과 캐나다는 그리 독창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한 저는 이미 유럽을 많이 여행했고 내가 원할 때는 유럽 국가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시아에 가고 싶었지만 중국은 가고 싶지 않았고 일본에서 제가 제안받은 대학은 간사이 대학이었는데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숙소는 매우 비쌌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몇 년 전 TV에서 한국 국악을 듣게 됐는데 매우 신비롭다고 느껴졌고 몇 년 전부터 한국 음악과 한국 음식이 유명해져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지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합격하게 되어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리하여 오게 된 서울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건물이 많이 있더군요. 한국이 처음이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지도 전혀 상상이 안 됐어요. 그저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 룸메이트는 핀란드에서 온 에린이었어요. 첫날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약간의 떨림과 불안함도 있었기에 서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강의실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정말 친절했고 외국에서 왔으니 모르는 게 많을 거라면서 서울에서 알아두면 좋을 곳을 전부 알려줬어요. 감동스러웠죠? 저는 한국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좋아요. 서울은 매우 편리하고 살기에 간편하게 느껴져요. 어디에서나 무제한으로 와이파이에 접속이 가능해서 이것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공항에서부터 길을 친절히 안내해주는 로봇부터 로봇만 움직이는 무인 가게들도 많이 있어요.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프랑스와 비교하면 음식도 저렴하고 좋아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한 선배들은 예전에는 훨씬 저렴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비싸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프랑스에 비하면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비싼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일이에요. 과일은 프랑스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한국에서 과일은 비싸서 자주 사 먹지 못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가을에는 친구들과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프라이드 치킨도 주문해서 배달받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대중교통도 모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돼 있어서 길을 잃은 적이 없어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부러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울 경치를 구경해요. 지상으로 다니면 바깥 풍경도 구경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고 저도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에 온 느낌도 더 들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외국에 놀러 가면 자동차로 다니는 것보다 버스도 타보고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시장이나 현지인들이 많은 그런 곳에 가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시장 구경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날도 룸메이트인 에린과 전통시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버스 전광판에 버스가 4분 후에 도착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디지털 전광판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버스 안내 상황이라는 것도 몰랐었고요. 3분 후에 버스 온다고 안내되어 있고
버스가 혼잡하지 않고 여유 있다고 안내까지 한다는 것이 경이로울 따름이에요.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핀란드에서 온 에린도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유럽이 훨씬 더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상황을 실제 경험하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겼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프랑스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버스도 이렇게 자주 다니지를 않아요.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이죠. 한국 음식과 한국 음악이 유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한 나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버스 오는 동안에 잠깐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았어요. 정말 한국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추운 날씨에 버스 기다릴 때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 있는 유리부스예요. 스마트 쉼터라고 하더군요. 추위를 막아줄 뿐 아니라 엉덩이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의자라니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에요. 온열의자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 충전기까지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에요. 한국 친구한테 듣기로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에어필터까지 들어가 있어서 미세먼지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보니 한국이 더 좋은 거예요. 대중교통시설에도 정류장에도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의자까지 있다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점점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요. 제가 여름에 한국을 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서 보일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안이 따뜻하고 방바닥이 따뜻한 것이 너무 신기해서 침대에 자지 않고 방바닥에서 일부러 자고 그랬어요. 등이 따뜻해서 뼈가 녹는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 프랑스에 돌아가서도 우리 집에 한국 보일러 설치하면 좋겠어요. 룸메이트인 에린과 한국의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물론 공부 얘기도 하지만요. 핀란드에서 온 에린과 저는 둘 다 모두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은 6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둘 다 맛있는 것 먹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많은 곳을 여행 다녀요. 부산도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유학생활 끝나기 전에 꼭 제주도에 갈 생각이에요. 우리 둘 다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한국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주요 도시 중 하나이며 범죄율도 낮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생활해보니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고 주문하고 돌아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면 휴대폰이 언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타국이니까 항상 긴장감은 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소한 일도 자기 일처럼 도와주려는 친구들이 많아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것이 느껴져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라는 것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방학이기도 해서 에린과 함께 일주일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음식이 맛있다는 전라도로 여행을 갔어요. 다음에는 포항 대구로 여행 가기로 계획을 짰고 마지막으로 강원도로 여행 가는 것을 계획했어요. 학기 중에는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방학 동안에 많은 곳을 여행하기로 한 거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한국을 많이 둘러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추천해준 맛집과 인터넷에서 검색한 맛집을 찾아다녀 볼 거예요. 우린 유학생이라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여행을 다녀야 해요. 찜질방에서 자기로 했는데 찜질방은 비용도 아끼지만 따뜻한 바닥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프랑스에서는 씻고 나면 얼굴 피부가 뻣뻣한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씻고 나면 얼굴도 몸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물이 뭔가 다른가 봐요. 첫 번째로 간 곳이 담양이었습니다. 담양은 기차역이 없어서 광주로 가서 다시 담양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로 한 번에 가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버스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담양까지 3시간 40분이 걸려서 힘들기는 했지만 여행이니까 즐거웠어요. 그래도 프랑스에 비하면 교통비가 엄청 싸니까 너무 좋아요. 한국은 과일값이 엄청 비싸고 나머지는 프랑스보다 싼 것 같아요. 도착한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 담양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죽통밥이랑 떡갈비 먹을 생각에 피곤함도 싹 없어졌어요. 한국으로 유학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맛있는 한국 요리예요. 무료로 반찬도 많이 주는데 엄청 맛있잖아요. 한국 친구가 추천해준 식당에 갔어요. 죽통밥 정식을 주문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전부 먹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나왔어요. 배가 부르는데도
맛있어서 남길 수가 없었죠. 어떻게 대나무통에 밥을 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대나무통도 가져가라고 해서 기념으로 가져왔어요. 담양 중록원도 구경하고 다음날 광주 무등산에 가보기로 해서 광주로 이동했어요. 벌써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졌고 휴대폰을 보니 가고 싶은 찜질방이 꽤 떨어져 있었어요. 밤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정류장에 오시길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찜질방이라고 물어봤어요. 에린과 저는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서 문장으로 말하기 힘들어서 찜질방이라고만 했어요. 할머니는 그곳이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한다고 말했을 텐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답답했던 건지 아니면 할머니도 그곳으로 가는 방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가 오자 우리한테 타라고 했어요. 할머니도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셨던 거예요. 10분 정도를 가니 버스가 정차했을 때 내리라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걸어가니 그 찜질방이 나왔어요. 우리는 연신 감사하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손에 뭔가를 주셨어요. 받고 보니 돈 2만 원이었어요. 아마도 찜질방 가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에린과 저는 둘이서 울었답니다. 에린과 저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눈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한국인들이 몸소 보여주고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정문화일까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걸까라고 부담스럽다고 생각됐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까지 파고 들어왔답니다. 한국의 좋은 인프라, IT 기술도 너무 좋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의 정문화가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데 이끌어준 힘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내일 가게 될 무등산도 기대돼요. 그리고 남은 6개월의 한국 생활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이 공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거든요. 이상 프랑스 아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에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편의시설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의 인프라에 더욱 놀라는 것 같죠?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